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훈입니다. 2025년 1월 첫째 주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에는 하시는 사업 모두가 번창하시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변경된 점이 좀 있습니다. 부산에서 3명의 기수, 김명신, 김태경, 김도영 기수가 관리사로 전향을 했고요. 서울에서 활동을 했던 이현종 기수가 부산에서 기수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종 기수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서울에서 중급 기수 정도는 됐는데 부산에서 어떤 활약을 보일지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 일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일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새해맞이 기념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해맞이 기념경주인데 생각보다 좀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외곽에 있는 11번 전문 펠릭스 모준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모준호 기수가 지금 데뷔전을 타고 있어요.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 출발이다. 더군다나 또 모준호 기수 주행검사 때 보면은 여력이 그렇게 많은 마필은 아니었거든요. 항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하는 마필이 스타트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가 않으면 이게 자리 잡기가 좀 곤란하죠. 자, 그래서 모준호 기수가 잘 타야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자, 6번 닥터 카렌이 아마 현장에서 6번, 11번 두 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마필들입니다. 자, 닥터 카렌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뭐 나름대로 괜찮은 발걸음을 보였는데 성장세가 그렇게 눈에 띄게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또 마필은 아니에요. 안쪽에 또 한 마리가 있죠. 2번 하늘보스도 11번 정문 펠릭스와 마찬가지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하늘보스 같은 경우는 스타트 자체가 정문 펠릭스하고 거의 엇비슷해요. 자, 그러면 2번하고 11번하고 스타트가 엇비슷한 상황에서 같이 밀고 나온다. 그러면 2번의 하늘보스가 이호식 기수가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밀고 나가면 외곽에 닥터 카렌이라든지 정문 펠리스가 밀고 나와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게이트 2점인 거죠. 자, 그래서 하늘보스도 데뷔전이기는 한데 그나마 조금 주행검사 때 뭐래도 좀 맞아봤고 따라가는 전개도 해봤고 그리고 안쪽 게이트 출발 조건이고 모든 상황을 봤을 때는 외곽 마필들보다는 안쪽에 하늘보스가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시도 이번 하늘보스 닥터카는 종물 펠릭스 다 못 믿는 마필들이죠. 인기 마필이긴 하지만 못 믿는 인기 마필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1번 2번 일경주에 여러분들께 어떤 마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냐, 5번 용비승입니다. 의외의 마필이죠. 종합직 그야말로 백판 마필입니다. 왜 용비승을 말씀을 드리느냐? 자, 용비승이라는 마필이 발걸음은 없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가 데뷔전이 아니고 직전 경주가 거세 이후에 첫 번째 경주였습니다. 그 거세 이후에 지금 두 번째 경주를 준비하는데 직전 경주를 뛸 때 모습을 보면 그때도 조교 상태는 괜찮았어요. 발걸음에 탄력은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이번 경주 직전에 거세하고 한 번 경주 뛰고 두 번째 경주에 들어오니까 이번에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말이 이 재갈을 물고 가는 자기가 좀 스스로 뛰려고 하는 그 의지가 많이 좋아졌더라. 그래서 이번에 분명하게 조교 때 변화가 좀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용비승 같은 경우 저번 주처럼 일요일처럼 뭐 삼복승에서도 200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용비승은 삼복승에서도 여러분들이 챙겨가셔도 좀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부산 일경주 저는 이번 일경주의 복병마필로 5번 용비승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아시스 레드나 운주가이하고 비비기에는 조금 다소 부족한 발걸음일지 모르겠으나 3차권에서는 삼복승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황제를 이 삼복승식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여러분들 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좀 피곤하신지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도 채널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시청하시기 위해서는 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로 갈게요. 6등급 1400m 별정 A형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이 경주는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은 인기를 갖고 있죠. 안쪽에 셔클로드 그리고 이스트선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외곽에서는 파인블루 이 세 마리가
인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셔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전 경주도 인기 마필로 팔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에서 이 불안한 인기 마필이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셔클로드라는 마필이 이게 좀 웃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앞에서 힘을 써버리면 종반에 힘이 없고, 그리고 앞에서 좀 힘을 잡고 있다가 끝에서 한 걸음을 딱 때리면 올라오는 힘이 좋아요. 그래갖고 다음 경주 쟤 좀 올라오는 약간 아쉬웠으니까 이번에 노리면 되겠지. 그래서 덥석 물면 얘가 앞에서 힘을 쓰면 또 뒤에 힘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딱 한 구간에서밖에 힘을 못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셔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전개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말이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스트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낫죠. 직전에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전개가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고, 반면에 상대 마필인 셔클로드가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조금 더 유리한 거는 안쪽에 이스트선 김혜성 기수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8번 파인블루 같은 경우는 이 마필도 셔클로드하고 비슷한 마필입니다. 덥석 물기에는 약간 좀 항상 2% 부족한, 근성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노출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이 경주에서 그래도 좀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마필은 2번 이스트선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 부산 3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이번 3경주는 금요일 준메인 승부처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3경주의 특징은 인기 마필들과 비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의 차이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편성은 어떠냐? 그러니까 전개 상황에 따라서 인기 마필들이 모조리 다 몰락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복병 마필들이 뭐 두세 마리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정말 뭐 단승, 복승, 삼복승까지 배당이 빵 터질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이번 3경주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외곽에 있는 11번 팀 서프라이즈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팀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가 현장에서 아주 배당판의 중심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팀 서프라이즈도 지금 7번을 뛰면서 확실하게 보여준 발걸음은 없어요. 더군다나 게이트도 외곽이고 뭐 스타트도 다른 마필들하고 엇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스타트가 엇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면 제가 1경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외곽에 있는 마필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자, 그래서 안쪽에 비슷한 발걸음에 있는 마필들이 자리 선점을 먼저 해버렸을 경우에는 팀 서프라이즈가 또 직전처럼 착순에 만족하고 끝내야 될 상황도 있다. 그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안쪽에 3번 드림마 신윤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마 같은 경우는 지금 9번을 뛰면서 보였던 걸음이 없어요. 1착도 없고 2착도 없고, 단지 이번 경주 이렇게 편성을 보아하니 별로 이렇게 딱 눈에 띄는 마필이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인기 마필들이 등 떠밀려 팔려주고 있긴 하지만, 제가 아까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이런 편성은 어떤 말이 전개를 끌고 나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순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 3경주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전개적인 이점이 좋은 마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조찬원이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이번 3경주 준메인 승부처에 제가 아주 돈이 될 만한 마필을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부산 4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용비패왕. 자, 구조 마방에서는 용비패왕에 대한 이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았던 모양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대상 경주도 출전을 했고, 마방에서는 상당히 좀 공을 들이면서 말을 좀 키워냈는데 생각보다 발걸음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일반 경주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당연히 뭐 우리가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자, 이번 경주에 용비패왕하고 같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마필,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10번 올타임 레전드입니다. 자, 올타임 레전드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도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근데 직전 경주에 생각보다 못 뛰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유를 찾아보면 조교 상태 좋았어. 다실바 기수가 전개 잘 풀어냈어. 근데 왜 못 뛰었어? 승급전이라서? 직전에는 승급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직전에 그러면 승급전을 적응했다 손 치고, 이번 경주는 이제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뛰어야 될 거잖아요. 조교 상태도 직전과 같이 좋습니다.
자, 일본 용비패왕도 10번 올타임 레전드도 기본기는 갖추고 있지만 항상 좀 뭔가 부족한 2% 부족한 그런 것들을 항상 노출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한마필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그 다음 대한마필로 팔리는 게 갤럽퀸인데 다나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갤럽퀸은 뭐 믿을 수 있는 발걸음이냐? 얘도 똑같죠. 용비패왕이 그나마 대상경주를 좀 뛰고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고 그래서 그나마 좀 낫고 올타임 레전드는 직전에 승급전 적용했고 갤럽퀸도 게이트 조건 안쪽이고 자 이래서 이제 팔려주고 있는 거는 맞는데 제가 이번 사경주의 인기마 말고 현장에서 조금은 팔릴 거예요. 팔릴 건데 저는 좀 세게 보는 마필이 4번 하이퍼포스가 되겠습니다. 하이퍼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수가 변경이 됐죠. 무준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가 진경 기수로 변경이 되었고 게이트 조건도 좋고 하이퍼포스는 지금 경주거리 1400m에 끝걸음이 넉넉하게 나오는 마필입니다. 1400m 경험도 충분하게 했고 기수가 변경되었고 전개도 이번 경주 잘 받쳐주고 있는 편성을 만났고 물론 액면가로 보면 용비패왕이라든지 올타임 레전드가 좀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주를 좀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얘네들도 가지고 있는 끝걸음 자체가 그렇게 압도적인 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주에 만약에 사고를 좀 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4번 하이퍼포스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런 경주 4번 하이퍼포스를 복병마필로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 용비패왕이라든지 올타임 레전드가 워낙 압도적으로 인기를 끌고 가기 때문에 하이퍼포스가 3착만 들어와도 배당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주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5경주입니다. 5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 외곽에 11번 90 플러스가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90 플러스 같은 마필은 안쪽 게이트 걸렸을 때 좀 불편하죠. 왜 그러냐면 스타트가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빠른 마필들이 쫙 치고 왔을 때 스타트가 느린 마필이 안쪽에서 인기 마필이다. 뒤로 쭉 처지게 돼 있죠. 외곽에서 먼저 치고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마필들이 오히려 외곽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앞에 나가는 거 보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갈 포지션을 잡고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걸려 있으면 외곽에서 들어오는 말들 피해서 자리 잡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11번 외곽 게이트가 훨씬 더 낫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이제 3번 바벨드리미가 많이 팔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드리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가 생각보다 좀 잘 뛰었죠. 그러니까 그 직전 경주 모습을 보시면은 정말 이유식 기수가 말을 막 쥐어 짜내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거 다음번에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몰에 안 맞았더니 잘 뛰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안쪽 3번 게이트긴 한데 자 이런 마필들은 실상적으로 언제 불어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불어줄 만한 그런 조건을 항상 충족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로 팔렸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오경주 같은 경우는 90 플러스가 있는데 90 플러스가 있어도 인기 마필들의 접전보다는 오히려 좀 배당 마필들을 노리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안쪽에서는 이 푸에르테가 보이는데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조금 그게 이제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안쪽 게이트 출발 조건을 10분 활용할 수가 있고 이번에 경주 거리를 1600m로 줄였단 말이죠. 1800m 장거리를 뛰다가 안쪽 게이트 출발의 최적 전개 조건 경주 거리 줄였어. 모든 상황은 딱 좋아요. 전진구 기수가 정신만 좀 바짝 차리고 타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복병 마필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자, 또 한 마리는 저는 이 5번 낭만대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낭만대로 같은 경우는 조창욱 기수가 자가용으로 탔던 마필이죠. 이번에 이제 17조 장세한 조교사가 다나카 기수로 변경을 했는데 자, 경주거리 1600m에서 이 낭만대로가 약편성에서 항상 뭐 2착 내지는 3착을 들어오면서 배당을 좀 쏠쏠하게 만들어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마필의 컨디션 이런 마필들은 지금 뭐 이미 발걸음이 다 나온 마필들이기 때문에 무슨 마필의 컨디션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컨디션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복병 마필로 노려야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미 발걸음이 다 나온 마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편성을 보고 상대 마필들이 어떤 포지션에서 좀 불편할 건가 아니면 잘 뛸 건가 만약에 상대 마필들이 잘 뛸 편성이면 얘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상대 마필들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한 편성 왠지 모르게 좀 부담감이 있는 편성이면 이런 애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바벨드림이가 안쪽에서 모래 맞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90 플러스에 붙여서 5번 낭만대로 기수도 다나카 기수로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1600m의 끝걸음은 괜찮은 마필이니 이번 5경주에서 복병 마필로는 저는 이 5번 낭만대로를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4등급 12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6경주는 금요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인기 마필들 먼저 살펴볼까요? 3번 오픈스카이. 다실바 기수 기승하고 있는 오픈스카이는 당연히 왕별이죠, 왕별. 인정이 되죠. 기본기가 탄탄한 마필이기 때문에 복승식이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마필이고, 외곽에서 10번 은빛대로가 이제 3번, 10번이 최저 배당으로 빠질 겁니다. 10번 은빛대로 같은 경우는 이 기본기가 출중하다고 그래도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 승급전. 승급전이기 때문에 감량도 있긴 하지만 은빛대로는 앞에 가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외곽 게이트 밀렸고 상대 마필들은 안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항마필로 팔려주고 있는 게 12번 플라잉 단우, 모준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플라잉 단우 같은 경우는 지금 28조 마방에서 20조로 이제 소속조로 옮겼어요. 직전 경주에 오랜 기간 공백을 가지고서도 뛰었던 마필이고, 자, 그래서 이번 6경주에 인기 마필들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저는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기 마필들. 물론 오픈스카이는 어느 정도 확신을 좀 가지고 있죠. 근데 얘도 지금 부담 중량이 58kg예요. 직전 경주 대비해서 3.5kg 올랐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담 중량이 갑작스럽게 58을 달았을 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죠. 52에서 55로 3kg 올라가는 그 부담 중량하고 55에서 58로 3kg가 올라가는 그 부담 중량하고의 차이는 같은 3kg지만 같은 3kg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들도 한계 부담 중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헬스장에 가서 운동해 보신 줄 알잖아요. 자기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벤치프레스를 듭니다. 내가 60kg까지는 거뜬하게 들어. 근데 61kg 딱 올리면 이게 잘 안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안 올라갈 때가. 1kg 차이인데. 그 웃기죠. 한계 부담 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래서 뛰어봐야 한다. 뛰어봐야 한다. 맞죠? 자, 이거 세 마리가 인기 마필인데 다 각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모를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가 메인 승부처인데, 저는 이번 메인 승부처를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이 뛰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제가 침을 딱 발라놨습니다. 너 다음에 나오기만 해봐. 너 내가 다음에 나오면은 무조건 너 한번 내가 찔러볼게 라고 생각을 미리 한 달 전부터 하고 있었던 마필이 있어요.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인기 마필들의 그늘에 가려져갖고 안 팔려요. 땡큐죠. 여기서는 얘 놓고 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직전 경주에서 뭔가 모를 변화를 가지고 왔던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 더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상황이 좋아요. 이번 6경주는 여러분들 배당도 배당인데 좋은 마번을 현장에서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금요일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가 딱 보이죠. 벌마의 에이스, 오늘 이 순간, 이 두 마리의 인기 마필이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보다 1kg씩 올라서 1.5씩 올라서 58 최고 부담 중량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58kg의 최고 부담 중량을 달고 있다는 건 뭐예요? 레이팅 자체가 지금 꽉 차 있다. 두 마리 다 3착만 와도 승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본적인 발걸음의 사이즈는 괜찮죠. 오늘 이 순간도 그렇고 벌마의 에이스도 그렇고 두 마리는 어차피 여기서 빼지는 못합니다. 가지고 가야 될 인기 마필이 되겠고, 자, 이번 7경주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복병 마필은 저는 외곽에 12번 신천 퍼스트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발걸음의 사이즈가 이 인기마 두 마리한테 가서 비빌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아무리 몰로 기수가 탔다고 그래도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가 안 됩니다. 몰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도 진경 기수하고 김혜성 기수가 3500cc 타고 있어요, 차를. 근데 몰로 기수 1000cc짜리 타고 있어. 아무리 풀엑셀을 밟아도 몰로 기수가 3500cc짜리 못 따라간다니까요. 엔진 과열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운전하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그래도 차가
일단 배기량이 다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천 퍼스트를 우리가 3차권에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신천 퍼스트라는 마필이 이 딱 중거리 있잖아요. 1400. 여기에서는 또 딱 괜찮은 발걸음을 한 번씩 보여준다는 말이죠. 거기다가 컨디션도 괜찮고 인기마 두 마리가 딱 버티고 있는 상황에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게이트도 외곽이라서 전개도 잘 뽑아낼 수 있고 자 그래서 모든 조건을 봤을 때 이번 7경주의 복병마필은 12번 신천 퍼스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8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3번 벌마의 엔젤, 진경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벌마의 엔젤 같은 경우는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지만 기본기가 워낙 출중한 마필 그리고 안쪽 게이트 출발 모든 조건은 좋죠. 최저배당으로 발 수 있는 마필은 현장에서 3번을 축으로 1번, 2번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결국에 이제 뭐 한 1분 정도 남겨놓고 2번 라운스트롱이 조금 더 팔리기는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막 3번 놓고 1번이냐 2번이냐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라운스트롱도 좋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관광하면 안 될 마필이 바로 안쪽에 1번 라스트 드래곤입니다. 자, 라스트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금 출전 주기가 34주 공백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죠. 그 말들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명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기가 출중한 마필들 그리고 또 명마들 아무리 뭐 1년을 쉬었다가 나와도 복귀전에서 바로바로 때리고 들어옵니다. 입상 우승하면서 자 라스트 드래곤도 기본기가 출중한 마필이죠. 더군다나 게이트 조건도 1번이고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34주의 공백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19조 마방에서는 훈련을 상당히 좀 빡세게 시켜놨습니다. 몸도 가벼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3번 벌마의 엔젤, 2번 라운스트롱, 안쪽에 1번 라스트 드래곤 이 세 마리가 많이 팔려주고 있는 인기맛 접전이긴 한데 자, 1번 라스트 드래곤을 무시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9경주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좀 바뀌었습니다. 8경주가 마지막이 아니고 9경주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고 9경주까지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9경주 3등급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 마필 8번 뱅뱅뱅이죠. 자, 얘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얘 뺄 수 있는 아마 예상가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이 뱅뱅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마사회에서 청소하는 청소 아줌마도 알고 계시죠? 얘가 잘 뛴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뱅뱅뱅 같은 경우에는 좀 충분한 휴식기를 가지고 복귀전도 치렀고 이 전경주에 대상경주도 나갔단 말이에요. 기본기는 출중해요. 그러니까 다만 아쉬운 거는 이 뱅뱅뱅이라는 마필 자체가 싹수가 있는 마필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쉬운 게 뭐였냐? 자, 망아지 때부터 정말 좋은 기수 만나가지고 차근차근 성장세를 밟았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됐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망아지 때 데뷔전부터 좀 약간 좀 비주류의 기수들이 기승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습관이라든지 뛰는 법이 약간 좀 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괜찮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어서 다행은 마필이죠. 일단 8번 뱅뱅뱅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 자, 안쪽에 2번 닥터 캡틴입니다. 뭐 부담 중량이 57 근데 57로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고 플러스 5kg예요. 5kg 플러스 5kg면 뭐예요 여러분? 플러스 5kg면은 10마신이 직전 경주 대비해서 10마신 뒤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닥터 캡틴도 이게 덩치가 좋은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57kg 뭐 뛰어봐야 알겠지만 극복 가능할 거다. 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자 이번 경주 인기맛 두 마리가 좋아 보이긴 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복병 마필을 놓치면 안 되는 말이 한 마리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안쪽에 1번 해남해머. 자, 지금 1800m 경주입니다. 1800m 경주는 안쪽 게이트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하고 더군다나 지금 서울에서 내려온 이현종 기수가 지금 첫 번째 날이란 말이에요. 부산에서 자기가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열심히 탈 겁니다. 안쪽 1번 게이트 출발의 해남해머 상태도 좋고 최적 정계 조건 가지고 있고 이현종 기수까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1번 해남해머를 저는 여러분들께 복병마필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9개 경주를 다 살펴봤습니다. 8개 경주가 아니고 9개 경주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어디에서 경마를 하시든 새해 첫 경마부터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저는 토요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